영화에서처럼 첨단 장비를 직접 제작해 사기 바둑을 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대강에 세운 보에 있는 물고기길이 무용지물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어류의 이동을 막아 생태계 단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95회 전국체전이 오늘 제주에서 개막한 가운데 경남 선수단은 단체전 등에서 선전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사천 본사에 대규모 통합개발센터를 조성합니다. 연구와 생산이 한자리에서 이루어져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영화에나 나올 법한 첨단 장비를 직접 제작해 사기 바둑을 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기 바둑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피해자들의 승부욕을 악용해 수천만 원의 판돈을 가로챘습니다. 김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수 한 수 바둑알을 놓을 때마다 모니터에 바둑판의 상황이 실시간으로 뜹니다. 아마추어 바둑 5급인 초보 수준의 선수의 옷깃에 부착된 직경 1mm 크기의 초소형 카메라가 무선으로 보낸 영상. 근처 여관에서 이 화면을 보는 아마추어 바둑 5단의 바둑 고수가 직접 제작한 초소형 이어폰을 통해 훈수를 둡니다. 그냥 옆에서 구경하고 있다가 그냥 젖히다 끊으라 그 정도로 하면 그냥 다 알아듣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51살 서모 씨 등 일당 3명이 지난 2013년 9월부터 거제 지역에서 벌인 사기 바둑은 80여 판. 피해자 한 사람이 많게는 수천만 원의 판돈을 잃었습니다. 전혀 저는 그런 속으로 머릿속에 생각도 안 해봤고 제가 대책 장비를 본 적도 없고 단순하게 실력이 많이 늘었나 이렇게 속으로. 아마추어 바둑 실력자여서 승부욕이 강한 피해자들은 자신들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서 씨에게 점수를 접어주기도 했습니다. 8점을 접어주고 경기를 했지만은 훈수를 두는 사람이 피해자 아마추어 5단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는 경기였습니다. 경찰은 서 씨 등 사기 바둑 일당 3명을 구속하는 한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준입니다. 4대강 사업 당시 정부는 전국 강에다 보 16개를 세웠습니다.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들은 이 보가 어류의 이동을 막는다며 생태계 단절을 우려했는데요. 정부는 친환경 물고기길, 즉 어도를 만들어 해결하겠다고 호언장담했었죠. 하지만 취재 결과 이 어도 8개 가운데 6개가 무용지물이어서 생태계 단절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대환, 조미령 두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함안 창녕보 왼쪽에 있는 100m 길이의 물고기길입니다. 피라미와 숭어떼가 어도로 진입하기 위해 모였지만 결국 올라가지 못합니다. 수중 카메라가 심하게 흔들릴 정도로 물살이 거셉니다. 우리나라 강에 서식하는 어류들의 경우 거슬러 올라가기 위한 한계 유속은 초당 60에서 80cm. 유속계로 측정해 본 결과 초당 1.2에서 1.4m로 적정 유속보다 2배가량 빠릅니다. 낙차가 크고 유속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천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 피라미와 같은 어류에게는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고요. 23억 원을 들여 만든 합천 창녕보의 또 다른 어도의 경우 강을 거슬러 오르는 어류의 이용 실적이 지난해 한 마리도 없습니다. 계단 낙차가 큰 데다가 유속도 빨라 어도 전체에서 기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문제로 지난해 보수를 했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강 반대편 어도는 2011년 준공 이후 자전 고장으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달까지 마무리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음에 준공 당시부터 조금 문제가 좀 있었어요. 4대강 당시 건설된 보는 모두 23개.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친환경 어도를 건설해 생태계 단절을 막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친환경 어도 건설을 약속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4대강 사업 당시 만들어진 어도들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대부분입니다. 4대강 살리기 전문가들이 올해 초 현장 점검한 어도 8개 가운데 6개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S 뉴스 이두환입니다. 낙동강에서 30년 동안 고기잡이를 한 정한수 씨. 예전에는 일주일에 2-3차례씩 고기를 잡기 위해 어망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한 달에 한 번꼴에 그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어획량이 10분의 1로 줄면서 기름값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3, 40kg씩 이래 놓았는데 지금은 솔직히 정을 올라올 정도도 못 잡으니까 이제 생계 자체가 이제 뭐 희박하다고 보이지요. 속칭 돈이 좀 된다는 웅어나 숭어 등 회기성 어류의 경우 더 심각합니다. 함안 창녕보를 기준으로 상류와 하류 500m 두 지점에 강을 가로질러 자망을 쳐봤습니다. 하루 뒤 하류 그물에는 어른 팔뚝만한 숭어와 웅어들이 잡혔지만 상류 쪽 그물에는 한 마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냥하기 전에는 이쪽에서 숭어하고 웅어가 많이 잡혔습니다. 사냥하고 나서 이제 지금 이제 웅어와 숭어는 이쪽에는 보홀로는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반면 보가 건설되면서 낙동강에서 정체된 물을 좋아하는 어류는 지난 2010년 36%에서 지난해 70.3%까지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회유성 어종이라든지 주연성 어종들이 그 보상류로 이제 올라오지 못한다는 그 부분이 일단 이제 눈에 띄고요. 그 어업하는 부분들이 어떤 피해가 계속 반복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물고기 이동을 가로막는 4대강 어도. 수중 생태계를 연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이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경상남도의 감사를 거부한다고 밝혔지만 경상남도는 강행하기로 해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감사관실은 오늘 경상남도 교육감의 무상급식 감사 거부는 유감이라며 당초 예정한 대로 다음 달 3일부터 28일까지 20일 동안 감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조례상 식품비 등의 목적 외 사용 여부는 지금까지 협조를 통해 경상남도가 확인해 왔는데 학교에 가서 전반적인 업무를 감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제95회 전국체전이 오늘 제주에서 개막했습니다. 14년 연속 상위권 진입이라는 대기록에 도전하는 경남 선수단은 단체전 등에서 선전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습니다. 김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회 전날 단체전 첫 경기로 김해시청과 강릉시청이 맞붙었습니다. 팽팽한 접전 끝에 김해시청이 후반에 2골을 몰아치며 경남 선수단의 승리를 안겼습니다. 강릉시청은 시립 축구 N리그 4위 팀으로 김해시청보다 강한 팀으로 평가됐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경남팀한테 우리 단체전 또 첫 경기가 돼가지고 첫 단추를 잘 껴가지고 아주 경남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준 것 같습니다. 형들의 선전에 이어 고등부 거제고도 충북 대표 대승고를 1대0으로 이기고 8강에 안착했습니다. 역도에서 2개의 금메달을 따냈고 탁구와 세팍 타크로 등 단체전에서 2회전 진출에 선전이 이어졌습니다. 사전 경기로 이미 경기를 마친 롤러에서는 11개의 메달을 따내며 처음으로 종합 2위를 차지했습니다. 14년 연속 상위 목표 달성을 위하여 선수 지도자 임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대구와 하키 등 우승 전력의 단체전 팀들이 1회전에서 결승전 상대를 만난 대진운 극복이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첫날 출발은 비교적 산뜻했습니다. 대회 이틀째인 내일부터는 대부분 종목에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제주에서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국내 유일의 완성항공기 제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경남 사천 본사에 대규모 통합개발센터를 조성합니다. 이는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핵심 기지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둘, 셋!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통합개발센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지상 7층 연면적 2만 4천여 제곱미터 규모인 카이 통합개발센터에는 항공기 설계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첨단 연구동 등이 들어섭니다. 국내 항공 R&D 시설 가운데 최대 규모인 통합개발센터는 카이 직원의 절반가량인 개발 인력 2천여 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항공사업은 R&D와 생산과의 라인과의 밀접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중시하는 그런 R&D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 지역에 본사를 둔 대기업이 잇따라 수도권으로 연구개발 시설을 옮기는 상황에서 카이의 대규모 투자에 자치단체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사천은 카이가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고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카이 통합개발센터는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과 소형 민간 무장 헬기 등 차세대 개발 사업을 전담하게 됩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창원시가 도시철도 사업을 4년여 만에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오늘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시철도 건설비가 모두 1조 원에 달하고 해마다 3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자체 조사와 민관협의회 의견을 수용해 도시철도 사업을 전면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기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입건된 김맹곤 김해시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맹곤 시장은 지난 6.4 지방선거 기간에 지역 언론사 기자 2명에게 수차례 걸쳐 현금 210만 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와 함께 진행된 김 시장 측근 비리 혐의는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김해을 김태호 의원이 사퇴 철회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의원은 최근 김무성 대표와 사전 약속 없이 잇따라 만난 자리에서 최고위원 사퇴 철회를 요청받았고 좀 더 고민해보겠다는 답을 한 것으로 알려져 사퇴 번복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 김 의원이 돌출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제기될 수 있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항공안전협정이 오늘 확대 체결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개발한 4인승 소형 항공기 나라온의 미국 수출길이 열렸습니다. 이번 협정 체결로 우리나라는 소형 항공기 자체 인증 능력을 인정받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항공 제품이 부품급에서 소형 비행기로 확대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소형 비행기급 항공안전협정 확대를 위해 카이의 4인승 항공기 나라온의 개발을 시범 인증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창원시 진해항 장천 2부두에 정박 중이던 4,700톤급 화물선에서 벙커CU 150리터가 유출돼 14시간 만에 방제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